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2019년에 부동산 투자를 잘하려면 또 내 집 마련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폭락론을 떠나야 한다 라고 말이죠. 저는 지금 다꿈스쿨에서 부동산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과거에 집값 폭락을 믿었던 분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런 거죠. 폭락론을 주장하는 분의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서 갖고 있던 집 한 채를 팔았는데 팔고 나서 집값이 2배가 올랐더라. 가만히 있었더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화병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서 왔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분에게 과연 무슨 잘못이 있는 걸까요? 저는요, 이분에게 분명히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승전돈인 이 차가운 자본주의 세상을 살면서 돈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내지는 실력을 갖추지 못하고 남의 말만 듣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라는 녀석은요, 굉장히 똑똑한 놈입니다. 돈에 대한 통제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 돈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은 절대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해가 되면서 부동산 폭락론 또는 하락론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현상인데요. SNS는 말할 것도 없고 유튜브에만도 상당히 많은 폭락 내지는 하락을 전망하는 방송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게요. 올해 부동산 오른다 라는 방송은 크게 인기가 없고요. 집값 폭락한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제라도 집 처분해라. 이런 방송들은 조회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재미있죠? 아마도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하는 기대와 바람을 갖게 될 것이고요. 그런 심리 때문에 이렇게 집값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방송이 좀 더 인기를 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막연한 기대나 희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떤 희망은 갖되 현실에 대한 인식은 누구보다 냉철하게,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가 집을 샀으니까 집값은 오를 것이다? 내가 집을 사지 못했으니까 집값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은요, 그야말로 개인의 생각, 개인의 바람일 뿐입니다. 전혀 객관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집값 폭락한다는 기사를 보면서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주택자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하는 방송을 보면서 좋은 방송이라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집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동감하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중립적이지 못하고 객관적이지 못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요,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요, 개인적인 상황과 취향,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철저히 투자에서 배제시켜야 합니다. 어떤 편협한 생각이나 선입견도 버려야 됩니다. 그런 거 안에 자기 자신을 가두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립적인 눈, 가장 객관적인 눈으로 투자 대상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냉엄한 자본주의 세계에서 나를 지키고 우리가 원하는 부를 쌓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집값 폭락론의 실체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체적으로 그 근거는 이런 것들 같습니다. 첫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둘째,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 셋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도가 너무 세다. 넷째,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 다섯째, 주택 공급이 너무 많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요,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럴듯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지금이라도 집을 팔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급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런 이유들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주장이 맞냐 안 맞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장은 주장일 뿐이므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이죠, 누군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아무리 이름난 고수거나 전문가라고 해도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거나 신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가 오른다고 하면 사고, 떨어진다고 하면 팔고, 이래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군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떤 기사를 봤을 때 항상 왜? 왜라는 생각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 논리적인 근거는 뭘까?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 다른 결과는 없는 걸까? 저 사람의 주장에 오류는 없는 걸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초보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갖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사고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하고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야 사물과 현상의 본질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아까 말한 집값이 떨어진다는 근거 5가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의 생각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였죠? 첫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어떤가요? 분명히 최근 몇 년간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제 더 이상 오르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른 걸까요? 그럼 그 기준은 뭔가요? 어쩌면 지금까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알고 보니 아직도 절반밖에 오르지 못한 건 아닐까요? 우리나라보다 10년, 20년 앞서가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는 어땠나요? 이런 식으로 다각도로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직접 찾아보는 겁니다. 요즘 웬만한 정보들은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근거가 뭐였죠?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세계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부동산 가격만 오를 수는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에도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얼마나 좋지 않은 건가요? 글로벌 경제 상황과 우리나라 집값은 비례하는 건가요? 이 거시적인 경제 상황보다 집값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과연 없는 건가요? 실제로 과거의 부동산 역사를 보면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도 집값이 크게 오른 적이 꽤 있었습니다. 반대로요, 거시경제 상황은 괜찮은데 집값이 떨어진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였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너무 세서 집값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것도 직관적으로는 맞는 말처럼 생각됩니다만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가 규제하면 집값은 오를 수 없다가 과연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정부가 규제를 해도 한번 상승 흐름을 탄 집값은 쉽게 잡을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어려우시죠? 보세요. 이렇게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즘 이 이야기들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틀린 말인가요? 실제로 과거 집값을 보면요, 금리가 오를 때 집값이 떨어진 적도 있고 오른 적도 있습니다. 떨어진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현상은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때도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오른 적도 꽤 있었다는 겁니다. 요컨대 금리와 집값은 항상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간에는 굉장히 큰 판단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이 너무 많다, 이런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작년 2018년 내내 그리고 올해까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실제로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연 얼마나 많은 겁니까? 지금의 수요가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건가요? 혹시 어떤 지역은 많고 어떤 지역은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갖고 질문을 해보고 스스로 그 해답을 찾으려고 공부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는 공급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명히 공급이 많았지만 오히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급격하게 공급이 줄어든다. 공급이 많아서 힘든 지역도 있겠지만 오히려 갑자기 공급이 끊기면서 기회가 생기는 지역들도 하나둘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오늘 방송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